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자 30대 여성이에요. 육아를 하다가 지칠 때쯤 여기 채널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며 많이 위로도 받고 웃고 울기도 하는 평범한 여성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저는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평범하게 자랐어요. 그런 저에게 결혼할 남자친구가 생겼고 매우 듬직하고 책임감 강한 그를 보면서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했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남자친구는 여동생과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고 책임감이 강한 모습에 이끌렸죠. 그렇게 결혼 얘기가 오고 가고 시어머니를 뵙는 날, 시어머니는 저를 딱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것이 느껴졌어요. 눈치가 보일 정도로 말이에요. 능력 있는 우리 아들, 결혼은 좀 천천히 했으면 바랬는데 하필이면 지금 결혼을 한다고 하니 조금 당황스러웠어. 내가 그래도 뭐 요즘 세상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 둘이 좋으면 하는 거지. 결혼하고 일은 계속 할 거니? 네, 어머니. 일은 계속할 생각이에요. 경력도 단절되는 것보다 그래도 계속 커리어를 쌓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당연하지. 결혼하자마자 취직하는 애들 나 이해 못한다. 우리 지훈이가 뼈 빠지게 몸갈아가면서 며느리까지 먹여 살리는 꼴 못 봐. 알겠니? 이건 약속해야 돼. 너도 무조건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걸. 그리고 난 너희 집 해줄 형편 못 된다.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는 거의 드물긴 하죠. 그리고 집은 걱정 마세요. 저희가 모아놓은 것으로 전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휴,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지훈이 애는 벌써 장가를 간다고 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참나 속상해 소원. 시어머니는 취집은 절대 안 된다며 면전에 대놓고 말씀하셨고 저 역시 일을 계속할 생각이었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어머님은 돈에 대해 인색한 분이었어요. 아니 정정하자면 저에게 쓰는 돈에 대해 인색한 분이었죠. 남편은 엄마가 워낙 없이 살고 힘들게 살아서 그렇다고 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각자가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보니 그런 거겠지라고 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고 마음을 달랬어요. 사업을 하고 있는 남편과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던 저는 그래도 모아놓은 돈도 꽤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도시 빌라를 구매하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죠.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희 집을 제 집 드나들듯 매일 드나들었고 심지어 살림살이까지 간섭하시며 잔소리를 심하게 하였어요. 우리도 집 정리하고 너희 곁으로 가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딸이랑 나 단둘이 외로워서 그래. 지훈이가 옆에 있어야 나도 마음 좀 놓이고. 어떠니? 거기 신도시라 병원이며 맡으며 살기 좋다며. 그 근처로 우리 집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머님 혹시 여윳돈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집 처분하고 신도시로 오실 계획이시라면 자금은 괜찮으세요? 그래도 좀 멀지 않겠어요? 친구분들도 다 아직 지금 살고 계신 쪽에 살고 계시는데 이사 문제는 우리 천천히 생각해봐요. 지훈 씨랑 상의해서요. 멀긴 뭐가 멀어. 그리고 너 나한테 돈 운운하는 거니? 우리 아들 있는데 내가 왜 돈 걱정을 해야 돼? 참나. 너 혹시 우리 지훈이 돈이 네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 너는 너고 핏줄은 핏줄이야. 엄한 생각 절대 하지 마라. 알겠어? 그러게. 언니 웃긴다. 돈을 해줘도 오빠가 해주는 거지.
그걸 왜 언니가 상관해요? 벌써부터 본인이 관리하겠다는 거야, 뭐야? 결혼했다고 오빠 돈이 언니 돈이라는 착각 절대 하지 마요. 알겠어요? 우리 셋은 핏줄이고 언니는 이방인일 뿐이니까. 어머님은 아들이 있는데 돈 걱정을 왜 하냐며 저를 몰아붙이셨어요. 그리고 정말 남편을 설득하여 저희 옆동으로 이사를 오셨죠. 그리고 거의 한 집살이가 시작되었는데 바로 옆동에 살다 보니 어머님은 뻔질나게 저희 집을 들락날락했어요. 시누이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맞벌이를 하고 있는 저에게 아침마다 집에 와서 밥을 차려달라는 시댁 식구들은 달갑지 않은 존재였어요. 남편도 이 부분에 있어서 참 난감해했지만 그저 저에게 이해해달라고만 하더군요. 언니, 나왔어요. 아우, 비밀번호 좀 쉬운 걸로 바꾸라니까. 우리 아침 먹으러 왔어요. 엄마랑 나랑 솜씨가 없잖아요. 예, 뭐하니? 국이랑 밥 좀 내와라. 우리 지훈이 먹을 때 수저 2벌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얼른 차려라. 너 설거지도 하고 출근하려면 시간 꽤 걸릴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해야지. 그리고 가족끼리 아침을 먹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니? 아, 엄마. 그래도 이렇게 무턱대고 오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출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난감하게 정말. 어머, 오빠 웃긴다? 가까이 살면서 교류하고 지내는 거지.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래? 혹시 언니가 눈치 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눈치라뇨, 아가씨. 사실 이렇게 아침마다 불쑥불쑥 오시는 거 불편해요. 한두 번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매번 그러시니 저도 아침에 바쁜데 어머님이랑 아가씨 신경 써야 하고 출근도 해야 하고 이해 좀 해주세요. 아가씨도 여자니까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불편한 내색을 하자 어이없게도 시어머니 시누이는 금세 안색이 돌변해서는 저에게 막말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지만 결국엔 제가 죄송하다고 해야 끝이 나는 문제였습니다. 정말 최악이더라고요. 남편은 가정 문제에서는 우유부단한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없이 자라서 그런지 동생이랑 어머님한테 잘하려고 애를 썼죠. 한편으론 남편에게만 의존하는 아가씨와 어머님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럼 마음 좀 곱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공존하면서 시누이와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게 되었어요. 내가 뼈 빠지게 아들 키워서 이런 대접 받으려고 살아왔는 줄 아니? 너 우리 지훈이 만나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그깟 시어머니랑 신우 밥 차려주는 게 억울하다는 거야? 그래, 요즘 사람들 시부모 봉양하는 사람 없다지만 너무한다 정말. 엄마, 진정해. 새언니, 진짜 너무하네요. 우리 얼굴 좀 이렇게 보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선을 그어버리다니.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아침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전화하고 방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그런 것들 좀 배려해달라는 차원이었어요. 아, 그런 뜻 아니었어요. 얼른 밥 차려드릴 테니 드시고 천천히 있다가 가세요, 그럼. 본인이 누구 덕분에 평생 호강하고 살 건데 그래? 참나 어이없어. 남자 잘 만났으면 시댁에 잘해야지. 안 그래, 엄마? 우리가 아빠 여이고 얼마나 오빠한테 의지하고 살았는데 자기가 뭔데 이 집에 들어와서 해방이야, 해방이? 아우, 너무 싫어. 확 저 신우의 입을 꿰매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차려드리고 회사에 출근한 뒤 남편은 저의 기분을 풀어준답시고 점심시간에 만나서 밥을 사주고 저를 달래주었죠. 중간 역할을 잘 못하는 남편에게 화도 났지만 항상 이런 식으로 늘 풀어줘서 고맙긴 했어요.
본인도 본인 어머니와 시누이가 이해 안 되기는 매한가지였는지 그런 행동들이 반복이 되었어요. 너무 미안해. 오늘 맛있는 거 먹고 풀어. 내가 엄마한테도 얘기는 할게. 아침마다 오시지 말라고. 너무하지 진짜. 우리 엄마가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나만 의존하고 사셔서 그래. 뭐 안쓰럽기도 한데 나도 가끔 숨이 막히긴 해. 미안하다 정말. 자기가 중간 역할을 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뭐 지금이야 얼마 안 됐다지만 진짜 이건 너무한 것 같아. 아침마다 매번. 아가씨도 그래.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일도 안 하고 맨날 오빠한테 당당하게 용돈 타쓰고. 그것도 문제야. 성인이면 자기 앞가림은 해야지. 내가 말은 다 못하지만 정말 문제 많아, 이 집 식구. 말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잖아. 동생도 일해야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가 그저 오냐오냐만 하셔서 그래. 내가 따끔히 얘기할게. 기분 풀어 자기야. 그렇게 남편은 저의 기분을 많이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식 때 시어머니에게 받은 금목걸이를 하고 외출하는 일이 있었죠. 금 아니면 알레르기가 있던 터라 항상 기금속에 예민한 제가 처음으로 어머님이 주신 목걸이를 하고 외출을 했어요. 반나절이 지나자 목이 간지럽기 시작하면서 심각하게 부어오르더라고요. 처음 어머님이 예물을 해주실 때 금속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터라 설마 했어요. 이것이 가짜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 너 알레르기 있는 거 아니었어? 목걸이 이거 진짜 아니야? 야, 너 심각하다. 얼른 병원 가봐. 아유, 이런 걸 왜 했어? 어? 어쩐지 계속 가렵더라. 아우, 미치겠네. 이거 가짜일 리가 없는데. 일단 미안해. 나 병원 좀 가볼게. 아니, 그거 시댁에서 해준 거 아니었어? 아우, 심각하다, 진짜. 얼른 가봐.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어떻게 가짜일 수가 있어? 전 그 길로 친구와 헤어져 병원에 갔었고, 병원에선 귀금속 알레르기라고 하더라고요. 금이 아닌 물건을 해서 알레르기가 일어났다고 말이에요. 네, 어머님이 해주신 모든 예물은 다 가짜였습니다. 순간 어이가 없더군요. 요즘 세상에 예물도 많이 생략하니 이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전 시누이 명품 가방에 시어머니 안마의자 그리고 시집 오면서 혼수며 예단 모두 어머님이 원하는 걸 다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가짜 기금속을 해주신 거예요. 순간 어이도 없고 내가 어머님께 정말 이런 가치조차 안 되는구나 하며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에게 이런 가짜 목걸이를 받아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집에서 대접이 이 모양이라 눈물이 철철 났고 굴욕적이었죠. 그리고 전 그 길로 모든 예물을 가지고 어머님 집을 방문하였어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주신 예물들 혹시 가짜인가요? 저 오늘 피부과 다녀왔어요.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뭐가 가짜야? 참나, 너 웃긴다. 그럼 넌 내가 너한테 가짜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 완전 억지 쓰고 있어, 정말. 언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와서 한다는 말이 예물 가짜냐고? 우리 엄마가 그럴 사람이냐고요? 진짜 하다하다. 아니요, 오늘 피부과 갔다 왔는데 기금속 알레르기라고 해서요. 제가 그만이면 그때도 못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피부 예민한 걸 가지고 왜 나한테 와서 따지냐고?
그리고 설사 가짜라고 해도 네가 뭐 어쩔 건데? 나한테 따지러 온 거니? 너 아주 시임을 우습게 보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선물도 못 받아서 징징인데 이게 아주 복에 겨웠지? 따지러 온 게 아니라 제 목 상태가 이러니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선물은 마음이라는데 제가 어머님한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아니 참 마음이 안 좋네요. 일단 아니라고 하시니 알겠습니다. 그냥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그까지 찰난 척은? 가짜면 어떻고 진짜면 어떻다는 거야? 지목에 어울리는 게 저런 거니 내가 저런 거 해준 거지. 안 그러니? 사람은 어울리는 게 각자 있는 법이야. 너한테 어울리니까 그거 해준 거다. 그런데 뭐? 이게 호강에 겨웠지 아주. 그러니까 본인 값어치를 생각해야지 무슨. 진짜 금을 받겠다고. 엄마 신경 쓰지 마. 혈압 오르겠다. 아, 기막혀 진짜. 할 말이 없네요.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겠어요. 이건 뭐 상식이 통하질 않으니. 제목을 보고도 금이 아닐 리가 없다고 화내는 어머니와 신우 때문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는 절 더 미워하셨고 신우이도 마찬가지로 절 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전 그저 억울할 따름이었답니다.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계속 미안해 하더라고요. 남편이 미안해해도 참 이 마음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 모녀에게 미움만 살까? 혹시 아들 뺏긴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건가?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결혼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도대체 잘난 아들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내가 이런 취급 받아야 하나 하고요. 아, 진짜 엄마도 어떻게 이런 걸 선물이라고. 내가 미안해. 다시 다른 걸로 사줄게. 정말 본인밖에 모르셔서 그래. 당신한테 화내고 싶지도 않아. 당신 탓이겠어 이게? 그냥 어머님이 날 생각하는 마음이 이것뿐인 거지. 진짜 널 속상하게 하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네가 속상해하니까 내 마음이 진짜 너무 안 좋다. 미안하기도 하고. 지긋지긋해 진짜. 언제 그만하실까? 나 진짜 이렇게 지속되면 자기랑 못 살아. 내가 왜 이런 취급받아야 하는 거야? 미안해.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뭐 믿으라고 해도 이제 자기는 좀 신뢰를 잃었겠지만. 남편의 미안하다는 말도 풀리지 않았고 그렇게 어머님과 시누이와는 서먹서먹하게 지냈어요. 오히려 본인들도 선물에 대해 캥기는 것이 있는지 볼 때마다 민망한지 집에도 덜 찾아오더군요. 오히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지내니 정신적 스트레스는 조금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전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제가 임신을 하자 남편은 정말 좋아서 몸부림치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임신을 하고 나니 조금은 남편에게 답답했던 점, 시댁이 서운한 점 모두 다 잊고 좋은 것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임신 축하해. 내가 아빠가 된다니. 지금보다 더 듬직한 남편이 되도록 노력할게. 아빠가 되는 만큼 너한테 실망시키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날 더 믿어주길 바래. 알겠지? 내가 정말 훌륭한 아빠, 그리고 멋진 남편이 될 거니까.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당신이 아빠면 진짜 애는 든든하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당신도 다정하니까 애가 너무 좋을 것 같아. 남편은 본인이 아빠 없는 틈에 자라서 그런지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막중해 보였어요. 오히려 아이가 생기고 나자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어머니와 시누이의 출입을 자제시켰죠. 그 부분에서 시어머니는 또 저에게 쌍욕을 하셨지만
저도 그러려니 했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면 저도 한도 끝도 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임신한 게 유세도 아니고 시애미를 못 오게 해? 서방 조정질에서 어디 잘 되나 보자. 참나 지까짓 게 감히 나한테? 그니까 누구 핏줄인데 우리한테 감히 이렇게 대하는 거야? 하여튼 새언니 너무 개인주의야. 저 사상 고쳐야 한다니까? 우리가 왜 이 동네로 이사 왔어? 오빠네랑 교류하려고 온 건데 꼭 저런다니까? 나중에 애 낳고 보자고 어디? 우리 핏줄끼리 똘똘 뭉쳐서 새언니 가만 안 둘 거니까. 언니 임신 축하해요. 어디 한번 그렇게 우리 팽개치고 잘 살아보라고요. 어머님,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그냥 제가 잠 좀 자야 하니까 지훈 씨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놀러 오세요. 그런 뜻 아닌 거 알잖아요. 오빠가 그렇게 말했을 리도 없고 그냥 조금 자제해달라고만 한 걸 텐데 왜 또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게 그거지. 돌려 말한다고 내가 못 알아들어? 하여튼 난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어. 웃기는 짬뽕이라니까 정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억지를 써대면서 저를 또 스트레스 받게 하더군요. 그냥 제 정신건강이 좋으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전 태교를 하며 임신기간을 즐겼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시누이 취직 선물 겸 제가 만삭이 되니 병원에 같이 한 번씩 가주라며 시누이에게 차를 뽑아주는 일이 있었어요. 저 역시 남편에게 그러라고 선뜻 얘기했고요. 지금부터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앙금없이 잘 지내고 싶은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리고 시누이도 차를 너무 갖고 싶어 했었어요. 차 사줬으니 일 열심히 다녀. 그리고 너희 새언니 몸 무거우니까 가끔 병원도 태워다 주고, 알겠지? 그러라고 사준 거야. 고마워, 오빠. 그래도 취직했는데 이 정도는 타줘야지. 역시 우리 오빠가 센스랑 안목이 있다니까. 새언니도 나한테 맡겨. 아유, 우리 남매 보기 너무 좋다. 이제 지화도 잘생겼으니까 엄마랑 둘이 놀러 다니면 되겠네. 이거 뇌물이야, 지아야. 새언니한테 좀 잘해줘. 그래도 너네 새언니는 너한테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알겠다니까, 오빠. 걱정 마. 이제 조카도 태어났는데 내가 잘해야지 그럼. 아무튼 너무 고마워, 차 사줘서. 남편은 제가 몸도 무거워지고 차를 끌 수 없으니 시누이에게 뇌물 겸 취직 선물로 차를 사준 거였어요. 전 제 병원에 태워달라고 바란 적도 없지만 그냥 오빠가 동생 차 사준다는데 뭐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그렇게 시누이는 한동안 저한테 잘하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빠가 차도 사줬겠다. 그 마음이 고마워서 저한테까지 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는 만삭인 저를 불러 김장을 하시겠다며 옆동으로 부랴부랴 오라고 하더군요. 사실 만삭이어도 심각하게 유산기가 있다거나 한 것도 아니었고 아직 예정일이 3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어머님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었죠. 예, 만삭 다 됐으니까 좀 움직여야 돼. 오늘 김장할 거니까 옆동으로 건너오거라. 그래야 나중에 순산하는 거야. 네, 어머님. 그럼 가서 도와드릴게요. 저도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소리는 들어가지고 준비만 하고 금방 갈게요. 이렇게 전화를 끊고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님 배추 20포기를 전날 다 절거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양념을 버무리라고 하셨고 본인과 시누이는 잠깐 볼 일이 있다며 나갔다 온다고 했고요. 충분히 어머님을 도와 김장을 할 수는 있었지만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만삭 며느리 혼자 김장하게 하고 본인들은 나갔다 온다는 것이 제 기준에 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제가 표정이 어두워지자 시누이는 깔깔대고 웃는데 얼마나 얄미운지 주둥이를 꿰매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죠. 아니 언니, 뭐 안 좋은 일 있어요? 엄마가 하라면 해야지. 그리고 임신 언니 혼자 하나? 옛날 며느리들은 이런 거 다 했어. 어머님, 그래도 저 만삭인데 좀 도와주셔야죠. 제가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많은 걸 혼자 어떻게 해요? 나 때는 50포기, 100포기도 혼자 했어. 그리고 이 김치 너넨 안 먹니? 내가 어제 절궜으니까 네가 양념 버무리는 게 맞지. 그러니까 언니는 받아먹기만 하려고 하고 본인이 희생할 생각은 1도 안 해 정말. 언니, 어차피 예정일 좀 남았잖아요. 그리고 많이 움직여야 애 낳을 때 손폭 낫는 거 몰라요? 그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요, 좀. 하여간 뭐 하나 시키면 말이 많아. 내 친구도 애 낳을 때 되니까 더 걷고 더 움직이더라고요. 기껏 언니 생각해서 일 만들어준 건데 너무한 거 아니야? 표정 좀 풀어요. 아가씨도 꼭 시집 가면 이런 대우 받길 바랄게요. 참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하네요. 어떻게 성인이 돼가지고 저러는지. 시누이와 어머님의 말에 어이가 없어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혼자 양념을 만들고 있었고 시누이와 어머님은 딱 나가려고 하는 그때 양수가 터져버리고 말았죠. 처음 느껴보는 느낌에 너무 놀라 나가려던 어머님과 시누이를 붙잡았어요. 병원에선 언제든 양수가 터질 수 있다고 했었기 때문에 양수가 터지면 얼른 병원으로 오라고 했었거든요. 전 어머님과 아가씨에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소리쳤지만 시누이와 어머님은 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머님, 저 지금 양수가 터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빨리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손주 나올 것 같아요. 뭐? 아니 왜 지금? 너 이거 양념 다 버무려야지. 어차피 지금 가도 애 바로 안 나온다. 좀 늦게 가도 되니까 할 거는 해. 네? 어머님,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저 병원 좀 데려다만 주세요, 그럼. 그리고 어머님, 아가씨 볼일 보시면 되잖아요. 언니, 가족끼리 무리한 요구하지 마요. 이거 차가 새 거고 시트도 얼마 안 된 건데 양수 터져서 어떻게 차에 탄다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하고 말해요. 신차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양수 터져가지고 이 시트에 앉겠다고? 전 가려면 택시 불러줄게요. 시누이의 말에 진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양수가 터져서 신차를 망친다니 진짜 천인 공로할 일이었죠. 전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을 끙끙 이끌고 시누이의 뺨을 쳤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제가 뺨을 치자 어머니와 시누이는 소리를 지르고 남편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남편 회사가 집이랑 가까웠기 때문에 남편은 손살같이 달려왔고 제 꼴을 보았죠. 니들도 내 인생이 무리다 정말. 무리야. 오늘 일 후회하게 해줄게. 나 양수 터졌는데 아가씨가 신차라 차 더러워진다고 못하게 하네? 알아서 택시 타고 병원 가래.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나 지금 빨리 병원 가야 하니까 당신 차 대기시켜 얼른. 아, 이게 어디서 우리 오빠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너 내 뺨 때린 거 왜 빼? 오빠, 언니가 내 뺨을 때리는 거 있지? 새언니 정상 아니야. 오빠, 나 뺨 맞았다니까? 저게 내 뺨을 쳤다고. 오빠가 그 꼴을 봤어야 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어디서 본데 없이 자라가지고 이게 시누이 뺨을 쳐? 진짜 양수 그까짓 거 지금 터져도 애 나중에 나온다고. 애 지금 가도 좀 이따 나온다고. 진짜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정말? 얘 지훈아, 쟤 좀 어떻게 해봐라. 애가 눈빛이 돌았어. 남편도 이 말을 듣자마자 시누이의 뺨을 쳤어요. 남편조차도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남편에게 뺨을 맞고 나서야 시누이는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방방 뛰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야말로 시댁엔 날벼락이었던 거죠. 어머, 오빠, 나 지금 친 거야? 오빠, 낮에 뭐 잘못 먹었어? 새언니가 내 뺨을 쳤다니까? 지금 오빠가 날 쳤어? 어머, 지훈아, 지아를 왜 잡아? 네 마누라나 잡을 것이지. 하나뿐인 동생한테 이러기 있는 거야, 정말? 엄마 쓰러져.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에도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어요. 그리고 놀란 저를 챙기기 급급했죠.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저를 태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자궁문이 열려 조금 기다렸다가 아이가 태어났고 전 그 즉시 진이 빠져 병실로 가게 되었죠. 다행히 아이와 저는 무사했어요. 그 와중에 난리통을 겪느라 정말 진통을 겪는지도 모르게 아이를 출산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나오고 나서 남편은 저에게 의미심장한 한마디만을 하고 병원을 나섰고 남편이 병원에 나선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병실에 와서 싹싹 빌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더 화가 나고 기가 막혔어요. 내가 지와 차랑 엄마 집 다 처분했어. 내 병이라 이제 엄마랑 지와 보는 일 없을 거야. 정말 나도 이제 진절머리 난다. 오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가족이잖아. 아빠가 보시면 뭐라고 할까? 오빠가 그러고도 가장이야? 어떻게 이래? 입 다물어.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어. 너랑 엄마 수십 번 참았어. 이제 용서 못해. 아니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신물나. 너네 엄마랑 이제 네 힘으로 알아서 살아. 내 아내한테 이렇게 대하고 내 아이가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랑 엄마 어떻게 했니? 집이랑 차 다 내 돈이었으니까 알아서 둘이서 해결해. 네 언니가 용서해주지 않는 이상 나랑도 끝이니까. 얘 지훈아, 넌 말이면 단줄 아니? 이 엄마를 그럼 내치겠다는 거야? 널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소리를 해대니? 그만해요 이제. 며느리도 딸이야. 지아가 시집가서 똑같은 취급받으면 눈 안 들겠어요? 이제 질렸고 알아서 둘이 해결해. 내 가족은 아내랑 우리 딸뿐이니까 다신 찾지 마요. 모든 걸 다 뺏어가자 시누이는 울며불며 빌었어요. 저 역시 남편이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지만 막상 이런 모습을 보고 나니 남편도 그동안 엄청 참고 있었다는 것이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전 처음으로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받았어요. 언니, 미안해요. 오빠 좀 말려줘요. 내가 그날은 심했어. 아니, 엄마가 양수 터져도 바로 애 안 낳는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택시 타고 가라고 한 건데 진짜 미안해요. 이렇게 빨리 내 조카 낳을 줄 몰랐지. 언니, 마음 많이 상했죠? 미안해요. 그래, 나도 미안하다. 지훈이 좀 말려줘라, 응? 지훈이가 한 번 화나면 우리도 못 말려. 그러니까 네가 좀 말려줘. 내가 왜요? 저 이걸 바라고 바랬어요. 이제 아줌마랑 네 얼굴 다신 안 보고 싶으니 찾아오지도 말고 손녀딸 볼 생각도 마요.
애랑 저랑 어떻게 되든 말든 본인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일푼 알거지 되니까 눈물 흘리면서 연기를 하네? 연기라뇨. 언니, 제발요. 언니 화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오빠랑 우리 사이 알면 이럴 순 없잖아요. 언니가 천륜을 끊어놓고 마음이 편하겠어요? 저랑 엄마는 어떻게 하라고.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네, 언니, 제발요. 길거리에 나앉든 어디 판잔촌 가서 집을 얻든 내 할 바 아니야. 자업자득이지. 난 절대 용서 안 할 거니 그리 알아. 이 늙은 노인네가 어딜 간다고 그러냐. 집이라도 있어야 잠이라도 자지. 지금 우리 찜질방에서 온 거야. 알 바 아니라고요, 아줌마. 알아서 하시라고. 어디 나한테 와서 애원이야? 저한테 하던 대로 해보세요. 그게 본성이잖아요. 전 이 말을 끝에 병원 보안 요원들에게 호출을 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 나갔어요. 그리고 전 끝까지 용서하지 않았답니다. 당장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갈 데가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다 무보증 월세 원룸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남편도 이번 일과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 너무 실망을 했는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저 제가 마음이 풀리게 되면 본인도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남편의 마음이 편치 않다는 걸 알지만 그동안에 있었던 일과 더불어 그날 양수 사건이 정말 쉽사리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이 일이 있고 나서 뻔질나게 남편과 저에게 번갈아가며 전화를 하셨지만 저희의 무응답에 이젠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문자가 옵니다. 그것도 애원하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시누이는 지금 공장 3교대를 하면서 시어머니와 생활하고 있다고 해요. 월세의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3교대 근무를 해야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면서요. 가끔 공주처럼 자란 시누이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서야 본인이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다시금 마음을 고쳐 먹어요. 그 전에 한번 시누이가 남편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가져오려고 소송을 걸었던 적도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이 집에 단돈 1원도 남겨주신 금액이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 혼자 자수성가했던 돈이기 때문에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그 돈을 절대 나눌 수 없었죠. 그 일을 계기로 저희 사이는 더욱더 악화가 되었고요. 아들보다도 돈, 오빠보다도 돈을 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한 번 더 깨닫고 남편은 아주 치를 떨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지금은 남편과 예쁜 딸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편도 본인 쏙빼 닮은 딸아이를 보니 너무 행복하다고 하고요. 그냥 지금처럼 행복을 즐기며 남편과 딸아이를 위해 살고 싶어요. 날이 너무 더운데 무더위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